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데일리에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관련한 내용의 그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그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많이 받아서 썼고, 오늘도 관련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영상에도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습니다. 일단 그 댓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너무 많긴 했다. 조절해야지. 라고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좀 옹호하시는 반응도 있고, 절대평가 좋아요 이렇게 달아주신 분, 절대평가로 하자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주로 취업계에서 인정받는 자격증도 이미 상대평가인데 매매 한 건에 몇 억 이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지금까지 상대평가가 아니었다는 게 오히려 의문스러움. 솔직히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3개고 상업지구 쪽 가보면 더 있죠. 어중떠중이들 너무 많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이게 큰 금액을 거래하는 그 중간에 중개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그 선발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도 딱 커트라인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합격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건 이기심으로밖에 안 보임이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역시 상대평가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쪽이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랄지 혹은 기존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쪽에서 이 상대평가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기심으로밖에 안 보인다. 본인들도 시험 볼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거고 딱 커트라인만 넘자 이런 생각으로 했을 텐데 붙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의미에서 이럴 거면 기존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재시험 보게 해야지. 자기들은 무임승차해 놓고 권위가 떨어진다. 일정 기간 정해놓고 기존 자격증 보유자들도 다시 상대평가 재응시하면 형평성 맞을 듯이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전문성에 대한 그런 지적이랄지 상대평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이 기존에 너무 그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재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그리고 사람이란 게 참 크크크 당연한 일리겠지만 시험 붙기 전에는 절대평가이기를 원하고 시험 붙은 후에는 상대평가 제도를 지지하겠죠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올해 시험이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시험장에 가셨을 테고 붙고 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 조금 내가 경쟁이 너무 더 치열해지겠는데 이런 생각,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 혹은 그런 주장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자격증을 딸 생각이 없었던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좀 공존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공인중개사로 배출이 돼서 내가 정말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진짜 중개 사고도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중개사, 내 아주 큰 자산이 거래되고 뭔가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내 돈도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는 쪽으로의 변화를 바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중개사 시장이 경쟁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소비자한테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일반 재화 상품들도 그렇고 경쟁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경쟁이 생겨서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시중에 제품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 가격 하락,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개 보수 같은 것도 지금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중개사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시장 경쟁에 의해서 중개 보수가 더 낮아진다든지, 뭐 반값 보수를 제한하는 중개사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조금 더 궁금해요. 아마 이 뉴스에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자격을 취득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취득하려고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아마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의견들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또 만들고 집행하는 그 사람들도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발의가 된 거고 아직 뭐 통과가 됐거나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 시험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는 사실은 조금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투기를 규제하는 뭐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한 몇 년간의 유예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발의안에도 2014년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몇 년 남아 있죠. 그 기간 안에 지금 준비를 이미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택관리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일단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시험이고, 또 공인중개사와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과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없는,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일단은 시험 과목을 보면 좀 많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난이도도 뭐 제가 주택관리사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틀리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고요. 이 주택관리사 시험도 과거에는 절대평가였는데 2016년에 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서 선발 예정 인원 제도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서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부터 바로 그걸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주택관리사 시험도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보니까 절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합격생의 숫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도 하고요. 또 해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급 조절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를 아주 똑같이 동일의 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약간 취업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아파트 단지, 뭐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관리소장님이 이제 배치가 돼서 공동주택 관리를 도맡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 개념으로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단지는 뭐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 물론 뭐 새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도 하고 또 멸실이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크게 뭐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뭐 아주 많은 인원이 뭐 새로 배출되거나 혹은 적은 인원이 배출돼서 새로 그 관리소장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자격증을 땄는데도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그냥 그림의 떡이고 도로하면 타불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감안이 돼서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전환이 좀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약간 창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라, 물론 공인중개사 중에도 자격증을 따고 기존의 어떤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제 기사에서도 봤지만 한 10,0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한 10만 명 정도는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대표가 돼서 사무소를 창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취업할 수 있는 단지가 없으면, 이미 다 꽉 차 있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지 않는 한. 근데 공인중개사는 만약에 뭐 내가 새로 그냥 빈 사무실 하나 얻어서 간판 달고 영업하면 되는 거죠. 물론 기존의 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뭐 새로 아주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공인중개사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주택관리사의 수급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 초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그 협회나 이런 기존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대평가 전환을 계속 그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 밝힌 그 입장은 상대평가 전환의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 이유로 역시 경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중개사 그 시장도 중개사끼리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낮은 중개 보수, 뭐 이런 효과들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이 응시 인원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합격생 숫자도 필연적으로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합격생 숫자가 그만큼 시험이 조금 뭐 까다로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뜻이 없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킨다면 또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또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 생각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한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아마 조금의 유예 기간은 분명히 시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혹은 조금 바뀌는 게 좋겠다. 혹은 바뀐다면 기존의 자격증을 땄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재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 얼마든지 좋습니다. 남겨주시고, 대신 너무 험한 말은 삼가 주시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알려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 좋다 생각 들면 현재 지금 부동산 기사를 쓰고 있는 우리 동료 기자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모으고 다듬을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31회 합격자 발표 즈음에 지금 자격증이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시험 혹은 앞으로 달라질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또 결정하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학원들도 아마 지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당장 내년은 적용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용으로 채워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아주 가장 빠르게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